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개념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객체들 간에 공통점이나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크, 인간, 곤충 캐릭터가 있다면 공통점이 뭘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공통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물이 아닌 동물이라는 점, 움직임이 있다는 점, 소리를 낸다는 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클래스는 오크, 인간, 곤충 캐릭터를 각각 별도의 클래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크, 인간, 곤충 이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 보면 오크나 인간이나 곤충이나 HP가 있고 타격을 받으면 죽고 움직임이 있고 기능이 유사한 것이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같은 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die라는 함수가 오크에도 있고 인간에도 있고 곤충에도 있고 똑같이 구현이 된다면 3번을 반복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을 줄이면 재활용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통되는 속성을 부모 혹은 베이스 기저 클래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부모 클래스 안에 반복되는 함수를 정의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각 객체들은 자식 클래스로 정의를 합니다.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멤버들을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공통적인 변수나 공통적인 함수는 부모 클래스에 한 번만 정의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코드를 재활용하고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나왔던 오크, 인간, 곤충인 경우에 생물이라는 관점으로 부모 클래스를 정의한다고 합시다. 여기 안에 HP와 die라는 멤버 함수를 정의해 놓고 각각은 이것을 상속받아서 쓰게 되면 오크, 인간, 곤충은 HP와 die라는 멤버들을 각각 반복해서 정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공통되는 것은 부모 클래스에 정해두고 오크의 움직임이나 인간의 움직임, 곤충의 움직임은 서로 다를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자신의 특화된 부분을 자기가 따로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C샵에서 상속을 정의를 해봅시다. 정의하는 방법은 클래스명 뒤에 콜론 다음에 상속받을 클래스명을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enemy generator는 mono behavior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tank generator라는 클래스는 enemy generator를 상속받도록 정의했습니다. 이 두 정의에서 콜론 다음에 상속받을 부모 클래스를 적어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정의에서 mono behavior라는 유니티가 만든 클래스가 있고 이것을 상속받은 enemy generator를 상속받은 tank generator가 있게 됩니다. 상속이 없는 경우는 이 부분을 생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 컴포넌트일 필요가 없으면 mono behavior를 상속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라는 클래스를 정의한다고 합시다. 이 클래스는 게임 객체에 붙일 컴포넌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콜론 모노 비헤이비어라고 적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적어줘서 멤버 함수, 멤버 변수들을 그냥 정의해주면 됩니다. 상속받은 멤버 변수나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클래스의 멤버 변수나 함수를 자신이 멤버인 것처럼 쓰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enemy generator에는 이와 같은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tank generator는 enemy generator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start 함수에서 index min이라는 변수를 접근해서 그 값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변수는 tank generator는 정의되지 않았죠. 어디 정의되어 있냐 하면 자신의 부모 클래스인 enemy generator에 index min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et with x라는 함수도 부모 클래스인 enemy generator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멤버들을 자식들은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모든 것을 다 주진 않죠. 일부 자신의 것이 있듯이 클래스에도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에 대해서 3가지의 접근 변경자가 존재합니다. access modifier라고 명명하는데요. private, protected, public 3가지가 있습니다. private이라고 정의하면 해당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protected는 해당 클래스를 포함한 자손들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public은
모든 클래스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애니미 제너레이터는 모노 비헤이버를 상속받고 탱크 제너레이터는 애니미 제너레이터를 상속받습니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모노 비헤이비어, 자식이 애니미 제너레이터, 그 자식이 탱크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스크립트는 애니미 제너레이터와 형제 관계입니다.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같은 부모를 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 관계에서는 형제 관계는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 애니미 제너레이터에서 애니미 프리페어 리스트는 프라이빗으로 정의했다고 가정하고 인덱스 미는 프로텍티드라고 정의했다고 가정합시다. 나머지 멤버들은 퍼블릭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경우에 퍼블릭으로 정의된 것은 모든 클래스들이 다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니미 제너레이터의 자식인 탱크 제너레이터도 게임 컨트롤이나 엑스포스 민, 엑스포스 맥스와 같은 퍼블릭 멤버 변수들을 접근할 수 있고 테스트 스크립트에도 마찬가지로 퍼블릭으로 된 것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애니미 제너레이터에 프로텍티드라고 선언된 멤버 변수들은 그 자식인 탱크 제너레이터에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제너레이터에서는 인덱스 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만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인덱스 민 값을 접근하면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식이라 하더라도 모든 부모의 것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탱크 제너레이터는 애니미 제너레이터의 자식이지만 부모에 정의된 애니미 프리페어 리스트를 접근하면 오류가 뜹니다. 왜냐하면 이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프라이빗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그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프로텍티드는 그 자손들이 접근할 수 있다. 퍼블릭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상속을 할 때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멤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클래스에서 그 동일한 이름의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를 접근하면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까요? 결론을 얘기하면 변수의 클래스 타입을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니미 제너레이터에 getWidthX라는 멤버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인 탱크 제너레이터에도 동일한 이름의 getWidthX가 존재합니다. 즉 애니미 제너레이터에도 getWidthX가 있고 탱크 제너레이터 클래스에도 getWidthX가 있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애니미 제너레이터 타입의 변수 eGenerator와 탱크 제너레이터 타입의 tGenerator가 있습니다. eGenerator 인스턴스 변수를 이용해서 getWidthX를 호출하게 되면 eGenerator가 애니미 제너레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애니미 제너레이터의 getWidthX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함수의 결과값은 맥스 값에서 민 값을 뺀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과 20이 있어서 크기가 40이 되죠. 그래서 결과값이 4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tGenerator는 탱크 제너레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탱크 제너레이터의 getWidthX를 호출하게 됩니다. 탱크 제너레이터의 getWidthX는 base.getWidthX를 실행한 결과를 절반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base.을 쓰게 되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니미 제너레이터의 getWidthX를 실행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40이 돌아오겠죠. 그것을 절반으로 나누니까 20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에는 40, 밑에는 2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상속할 때 동일 멤버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흔합니다. 유니티 SDK는 많은 동일 멤버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는 스크립트를 정의할 때 start나 update 함수를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함수들은 모노 비헤이비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앞에서 설명할 때 스크립트 작성할 때 start 함수를 정해주면 씬 시작 시에 실행이 된다고 했는데 기술적 이유를 설명해 보면 유니티가 씬 시작 시에 모노 비헤이비어 클래스의 스타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정의한 스크립트가 예를 들어서 테스트 스크립트가 스타트 함수를 정의하면 이와 같이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스타트를 정의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노 비헤이비어에 있는 스타트가 실행이 되겠죠.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유니티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해 몇 가지 조언을 하겠습니다. 상속을 잘 정의하게 되면 코드의 재활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재활용성이 얼마나 있게 되냐는 상속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 구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공통점을 발굴하는 능력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랫동안 설계 경험에 의해서 축적이 되게 됩니다.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계층 구조를 너무 복잡하게 너무 깊게 설계하면 설계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깊지 않게 단순하게 정의해야 할 것을 추천합니다. 구조를 불필요하게 너무 깊게 잘못 만들게 되면 오히려 수정이 더 어렵게 됩니다. 객체지향 설계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이 있는데 나중에 참조해보면 좋습니다. 요약입니다. 상속 기초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상속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상속받은 멤버 변수나 함수를 사용하는 법을 살펴보았고 클래스 프라이버시로 Private, Protected, Public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계층 구조에서 중복된 이름의 멤버 변수나 함수가 종종 등장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때 중복된 함수나 변수 중에 어떤 것이 실행될지는 클래스 타입 변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